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헌 좀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착한 일 많이 하시면요, 복 받고 잘 삽니다. 시장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씨앗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0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네, 우리나라 수출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세계 경기는 좋아지는가? 자산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을 답하실 수가 있으시면, 네, 거의 다 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오전 장마감을 통해서 코끼리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끼리 다리, 꼬리, 코 이렇게 뭐 만지듯이 모든 것을 편향되게 보고 있다. 조심하자.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뭐가 있어요? 골드가 있고요. 엔화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금리 차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지수와 종목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0%를 기준을 놓고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커피 후원, 네, 감사드리면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고려온단 비타민C 올려놨고요. 네,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괜찮은데요. 범용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드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쿠팡 물품도 구입하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제가 코끼리 다리, 꼬리 얘기 많이 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 예, 자, 국제경제 보시면, 네, CPI 하고요. 미 국채 10년물 입찰이 이때입니다, 오늘. 요거에 따른 증시에 출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물가가 높게 나와도 입찰이 잘 안 돼도 증시만, 네, 변동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중이 합의했다는데 뭐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잘 보시고요. 네, 이렇게. 자, 순풍이라고 자꾸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사업,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증시 안도했다는데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오류.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크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수출 잘 되나? 세계 경기는 좋아졌나? 자산시장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갖고 보셔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현재 트레이딩 이코노미에 보시면, 자, 경제 GDP 성장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경제가 좋은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지금 돼 있고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거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못해요, 지금. 네, 2023년간 3년, 요때만 조금 반짝했지, 그다음부터는 내려왔다. 결국엔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 널뛰기 하는 거는요,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침체로. 이게 2분기 연속이면 침체 사인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선물 시장 약보합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유럽은 혼조세고요. 조금 이제 주춤하네요. 이제 다들.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5월달 고점 넘을 기세인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볼까요? 못 넘네요. 쌍봉 형태로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잘 보셔야 되는. 비트코인 얘기가 많아요. 이거 뭐 사야 된다, 뭐 좀 담아둬야 된다,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실체 없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돼요. 금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주식은 회사가 있잖아요, 실체가. 근데 이제 이것도 추천을 하니까 일단 저는 그림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어떤 큰 충격이 오면 폭락이 올 걸로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인데 유동성 확대와 축소 보이시죠? 이 상황이 지금 거의 대공황급이고요. 반등은 나왔지만 큰 상승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KBWB 쌍봉이죠. 지금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KR이 지역은행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고요. 자, 대형주 보시면 애플이죠. 못 가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부근에 있고요. 엔비디아, 더 이상 상승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물론 여기 고점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력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자, 구글입니다. 못 가죠? SMCI. 요 이슈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 SMCI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85%가 빠졌거든요. 반등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파동인데, 얘가 예전에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상폐 이슈 나오면 아마 엔비디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고요. 자, ARM 마찬가지 반도체 설계 회사죠. 별로 안 좋죠. 아마존입니다. 똑같은 패턴, 하락, 반등. 자, 메타 같죠? 조금 반등이 세게 나왔네요. 잘 보시고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도 보시면 55% 빠졌다가 반등 나온 상태예요. 지금 많은 널뛰기가 있지만 마지막 파이널 파동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 2%? 그래 봐야 여기 작년 연말에 상황이 여기까지 돌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2008년 서프라임.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자, 채권은 또 다시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어요. 더 내려갈지 여부는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140까지 가는 여정이 있을 것이고, 자, 10년물도 지금 쓰리바닥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지금 박스권 보이시죠? 얘는 한 1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국채 10년물 4.49, 4.5 정도. 근데 큰 상승은 없지만 조심해야 되는, 오늘 입찰이 있다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3개월물, 자, 2년물. 자, 2년물 월봉 한번 보고 갈까요? 2년물은 2023년 10월 고점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쭉 내려오죠. 요게 이제 바로 위기가 터진 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물 보고 있으면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네. 한 2%까지는 바로 날아올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년물 보시면 이렇죠. 그 다음에 20년물 4.9, 30년물 4.9.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고, 특히 금리 차를 잘 보셔야 되는데, 10년과 3개월물은 이렇게 횡보 중에 있고, 자, 10년과 2년은 네, 작년 9월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상황. 지금도 횡보죠. 그 다음에 30년과 5년도 엄청난 변동성 보이고 있지만, 월봉을 보시면 중요한 거는 금리 차가 뭐가 됐든 간에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네, 뭐가 터지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 다음에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리먼. 그래서 지금 현재 역전 기간과 깊이를 보고 이때를 보시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10년과 3개월 보면 엄청나죠. 기간을 보면 540일, 764일. 요랬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시기가 언제냐? 요 시기죠, 요 시기. 2008년이고요. 1929년입니다. 그래서 1929년에 역전 기간이 얼마라고요? 700일 정도가 됩니다. 역전에 대한 무역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역전이 돼서 회복되고 나서 일이 안 터진 적이 없어요. 1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특히 이번에 700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764일. 사상 최대의 100년 차트를 봤을 때 역전 기간이 왔다. 그러면 거의 대공황급. 그래서 리먼의 한 3배 이상의 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호주 달러 보시면 어때요? 살짝 강세로 올라올 준비. 달러 약세 구간에 있고요. 달러도 보시면 네, 어때요? 쭉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네, 98 요게 이제 깨지면 네,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요? 네, 엔화입니다. 엔화. 요거 보이시죠? 똑같죠? 엔화는 140. 자, 달러는 네, 98. 지금 같이 움직여요. 누구랑? 예, 엔화랑.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엔화랑 같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럼 전 세계 통화는요? 네, 유로 강세. 수출이 안 되겠죠? 강세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 쪽으로 지금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좀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하냐 보시면 벌써 약세로 돌아섰어요. 보세요. RSI 4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풍덩 빠지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잘 안 될 가능성을 잘 보시고요. 특히 엔화 강세라 함은 네, 엔캐리의 작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캐리 최대 리스크고요. 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140을 붕괴하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자, 엔화가 내려오는 와중에 여기 1월 10일이거든요. 올 내려오는 와중에 이거 바로 그림을 거꾸로 그린 게 이거예요. 보이시죠? 금 올라가는 거. 그런데 여기다 제가 선 차트 자 2월 18일경부터 해갖고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예, 관세 때문에 이게 나스닥 100 선물 선 차트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나스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우위에 있었어요. 금보다. 보이시죠? 예, 위에가 주식, 나스닥 100, 밑에가 골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3월 말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금이 올라가고 주식이 내려오는. 이게 무슨 사인이죠? 네, 금의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는 신호인데 주식시장이 워낙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금이 내려올 거냐? 주식이 다시 올라갈 거냐의 기로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중에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지금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예, 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길. 보이시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거죠. 네, 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딱 들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이고요. 제가 2020년부터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고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겨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00달러, 1,900달러죠. 여기 2,000달러인데요.
여기를 돌파한 요 시점부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은이 최근 들어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려오지도 않죠. 그래서 6월 초부터 6월 2일부터 폭등이 시작되는 요 상황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게 짱대 양봉으로 뽑기 시작했다. 그러면 앞으로 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잘 지켜보죠. 그래서 6월이니까 앞으로 최대 1년 반에서 1년 정도 내년 6월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엄청난 널뛰기 하고 있는데 구리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자, 유가입니다. 유가는 일봉에서 지금 65달러. 이게 좀 심각한데요. 65달러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RSI 지금 49고요. 그러면 얘가 상승 추세 타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물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오늘 나오는 CPI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죠.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 러셀 2000이죠. 하락, 반등 끝에 왔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2차 파동. 그래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때 빠진 게 한 30%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대략 한 1000에서 800선 사이로 갈 가능성. 지금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잘 보시고 2차 파동 진행될 것 같고요. 다우도 비슷합니다. 더 이상 상승을 못해요. 네, 그죠? 러셀 2000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을 못하고요. 다우도 그렇죠. 그러면 다우 같은 경우는 120년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하락 파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 S&P 500 빅스인데요. 바닥 잡고 있죠. 조만간 변동성 더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 동일 가중치 이제 앞으로 빼겠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한 30% 정도 빠졌는데 지금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하락 폭반등이 나왔죠. 요 이유는 대형주 위주의 방어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데드 크로스가 이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6, 7월, 8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이렇죠. 그래서 보통 S&P 500은 빠지면 50% 정도 빠지는데요. 6천이니까 고점 대비 반이죠. 한 3천선까지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이버전스 계속 생깁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자, 나스닥 마찬가지죠. 쌍봉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다이버전스 생겼고. 자, 그러면 파동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이게 A 파동 이렇게 내려왔었어야 돼요. A, B, C 파동. 그런데 요거를 위대하신 옐런 누님께서 만드셔갖고요. 갑자기 유동성이 주니까 팍 내려왔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쌍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여기 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고, 그래서 2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23년에 대한 되돌림. 그러면 고점 대비 반만 해도 10,000포인트로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각도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일만 남았죠.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살짝 반동 주고 이렇게 폭락하는. 어디서 멈출지는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물론 넘을 수도 있다는 건 전제해 두시고,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수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기관들은 많이 팔았고요. 지금 이 사 올린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반이면 이 정도는 내려온다 이거죠. 11,000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죠.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이 계속 간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안 되는데 주식이 계속 간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실물금은 보험 차원이고 현금을 준비하면 네, 충분히 우리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네, 많은 공부 좀 하시고요. 지금 공부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골드와 엔화를 놓고 항상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꼭 명심하시기. 수출은 잘 되는가? 세계 경기는 좋은가? 시장의 자산의 흐름은 어떤가?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네,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나오면서 출렁이긴 하지만 지수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조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렬한 응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요. 내일 오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